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곧바로 하나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지금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최소한 세 개 정도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네 종목씩 세 개 정도 만들 생각이었는데 음, 지금 이 네 종목을 분석하고 나면 영상 편집하고 올려드리면 한 7, 8시 안 될까요? 세 번째 거는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간에 점심 약속도 좀 있고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서둘러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HLB인데요. HLB가 최근에, 바이오 훈풍, 바이오의 훈풍을 불어넣은 그 첫 번째 종목이었지 않나 싶어요. 지금 HLB는요, 약간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종목 조선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고요. 저도 종목 분석을 해드릴 때 조선주로 분류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한 3년쯤 전까지만 해도 조선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얘네들 HLB의 매출 비중이 조선 분야가 많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비중이. 그런데 지금은 HLB를 조선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만약 그렇다면 주식 투자 헛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HLB가 최근에 리보세라닙이라는 당초 위암 치료제로 개발이 돼서 간암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또 그 이외에 이제 항암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이 약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위기,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그러니까 나올 일만 남아있는 그런 종목. 그 대표적인 종목이 HLB하고 알테오젠인데 두 종목이 다 지금 이제 곧 나옵니다. 뭐가 됐든 곧 나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막 올랐다가 너무 올랐나 하고 좀 빠지고, 다시 기대감에 막 올랐다가 너무 올랐나 빠지고,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마 좀 더 뭐 한두 차례 정도의 랠리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HLB가 최근에 사세를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면 계열사들 보면 돼요. 상장사 9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뭐 큰 기업이 됐습니다. HLB가 있고, HLB 생명과학, HLB 글로벌, HLB 제약, HLB 사이언스, HLB 테라퓨틱스, HLB 바이오스텝, HLB 이노베이션, HLB 파나진, 이렇게 9종목의 상장사를 가지고 있고요. 엘레바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회사, 미국에 지금 이 리보세라닙을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 또 이뮤노믹 테라퓨틱스, 뭐 바다 중공업이라는 말 보니까 바다 중공업, 엔지니어링, 요트, 뭐 이런 회사 이름 들어간 회사들 많은 거 보니까 아직도 조선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은 HLB 인베스트먼트가 있는데, 이 HLB 회사를 사업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서비스업과 이제 금융업이 있는데, 그 금융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HLB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밑에 비상장사가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모 회사가 HLB이기 때문에 HLB의 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자, 제조 서비스업 분야를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조선 쪽에 뭐 구명정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비중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표시해놨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 외 하는 뭐 제품들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고, 구명정 외 하는 이 조선 쪽에 22%로 비중이 좀 많이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리보세라닙이 지금 중국의 항서제약이라는 데 하고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 로열티가 좀 생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합쳐져서 100을 만들고 있고요. HLB가 구명정 만들어서 수입 얼마나 올리는지, 체외진단
뭐 제품 만들어서 수입을 얼마나 올리고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지에 관심이 있진 않죠. 최근에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5글자 이 제품인데요. 일단은 이제 뭐 중국 쪽에 특허권 양수도 계약해서 2,200만 불의 계약금 이제 수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HLB의 기술을 사가는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계약. 이거를 맡은 회사가 HLB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HLB와 더불어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반등하고 있는 회사 HLB 생명과학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쪽에 그 라이센스 리보세라닙 관련된 라이센스 아웃을 도맡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이 오른쪽에 진행 단계 보시면 위암이라는 게 있고 선양낭성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간암이 있는데 지금 가장 핫한 그 분야가 리보세라닙의 병용 치료, 간암 치료제, 기존의 간암 치료제와의 병용인데요. 캄렐리주맙이라는 약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암 론서프라고 하는 대장암인데 이거는 이제 임상 1상이 끝났기 때문에 아직 멀었고요. 간암입니다. 간암. 캄렐리주맙이라는 기존의 약과 병용 치료하는 이 내용이 임상 3상까지 마쳤고 지금 희귀의약품 지정 미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고 작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 절차까지도 이제 마쳐서 지금 발표만 남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봐야죠. 지금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이러저러한 일들을 벌여놓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429억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1,797억 원. 2021년에 698억 원에 비해서 형편없이 줄어 있죠. 영업 손실도 1,250억까지 사상 최대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임상을 진행하면 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 대신에 이걸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의 뭐 조 단위의 수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더라 하는 게 최근에 결산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HLB 최근에 이 뭐 제약바이오 나항 해가지고 제약바이오라고 돼 있죠. HLB의 회사가 최근에 우리 회사 이거 하고 있어요 하고 자랑해 놓은 부분입니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이제 HLB가 권리를 보유한 리보세라닙은 2세대 표적 항암제이면서 경구용이라는 복용 편의성을 확보했고 먹는 약인 거예요. 부작용 또한 적어 병용 치료제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기존의 치료제들과의 다양한 병용 요법으로 임상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 점 또한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됩니다. 원래 2014년도에 위암 3차 치료제로 중국 내 판매 승인을 받은 뒤에 2020년에 간암 2차 치료제, 2023년에 간암 1차 치료제로 괄호하고 캄렐리주마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병용하는 것으로 중국 내에 시판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비소세포 폐암, 유방암, 난소암 같은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뭐 굉장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 중국 말고 다른 지역의 판매 권리는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가 아까 말씀드렸죠. 엘레바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 하나 보면 간암 신약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의 본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HLB가 상승하고 있다 하면서 28일이니까 목요일이네요. 그죠? 지금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FDA와 마지막 리뷰 미팅을 진행했고 허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발표만 남은 거죠. 네, 신약 허가가 나오는 순간 HLB는 다시 한번 또 탁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수급 어떨까?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122만 주, 기관이 7만 2천 주를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최근 4일 동안 팔았고요. 기관은 금요일 날 매도.
개인만 3일 연속 매수. 이걸 보면은 일단 12만 원 고점 찍고 10만 5천 원까지 빠졌는데 약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보이죠. 개인만 사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 상승을 합니다. 3만 원에서 불과 석 달 전에 3만 원이었는데 지금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4배가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급상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노란색 21선입니다. 10만 1천 원, 뭐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저점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RSI,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이런 거 보면은 과매수 구간에서 과매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약간 더 하락해서 한 10만 원 정도, 뭐 9만 원대 후반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혹시 9만 원대로 밀리면 그때는 또 만일의 발표 상황에 맞춰서 대비해서 조금 더 매수를 해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거는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덕산네오룩스는 디스플레이 소재 단 한 분야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실적을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시해 놨는데 2022년과 23년에 실적이 엉망이었죠. 딱 보자마자 LG 디스플레이니 하는 그 디스플레이, 룩스 이런 쪽에 있는 OLED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랬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61%, 25년도에는 23%, 실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죠? 이게 24년도에 주가에 대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거고요. 이걸 분기별로 보면, 자,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3분기에 5%, 이러다가, 1분기에, 24년도 1분기에 13,109%,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는 13,000 어쩌고 하는 게 나오는데 114억 원. 그러면 이제 예년 수준을 비교해 보면 이제 회복한 거죠. 작년에 엉망이었는데 2분기에 40%, 3분기에 26% 이렇게 올라서 쭉쭉쭉 성장을 합니다. 내년까지. 그러면 주가 잘 가겠죠. 덕산누룩스 리포트 하나 볼까요? 두 번째 빅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분기 대비 14% 늘었고 현재 저평가 상태고 우호적인 환경 구성에 따른 재평가 타이밍이라는 아주 좋은 그 전망을 내놓고 있고 목표 주가를 6만 1,000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키움증권에서 며칠 전에 나온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산업 리포트. OLED 아이패드 양산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OLED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IT OLED 시장 확대의 수혜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OLED 소재 부품 업체들의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딱 보면 덕산네오룩스 얘기가 나옵니다. 올해 아이폰 수요 약세를 반영해도 덕산네오룩스는 12개월 포워드 PER이 20.9배밖에 안 되고 현재 주가가 전방 수요 부진에 대한 과도한 우려만 반영되고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OLED 아이패드 출시와 함께 IT OLED 시장 확대의 수혜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덕산네오룩스와 P&H테크 같은 OLED 소재 부품 업체들의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 볼까요? 근데 개인만 사고 있죠. 외국인도 사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어떻습니까? 주가 빠지고 있죠. 그럼 이 덕산네오룩스는 키를 누가 주고 있냐? 기관이 주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금투,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가 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주가가 반등할 수 있겠구나. 지금 4만 원 고점으로 해서 3만 7천 원까지 밀려있는 한 10% 정도 밀려있는 상태고요. 자, 일봉 볼까요? 고점 4만 8천 원, 저점 3만 8천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초에 이게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3만 4천 원대까지 빠졌다가 2월 14일 날 3만 4,300원까지 밀린 뒤에 반등. 그러다가 61선 부근 481선 만나는 61선과 481선이 만나는 4만 원대 초반에서 다시 하락. 지금
37,400원까지 밀려 있는 상태고요. 제가 선 두 개를 그어놨는데 위쪽 선 37,500원쯤 되는 자리에 매물대 그 바뀌는 자리가 있죠. 37,400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 주 초반에 37,400원에서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이고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여기서 더 눌리면 그 아래쪽 선 36,300원 정도 한 1,000원 정도 더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당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한번 시간외 거래를 통해서 조금 예상을 해보면 시간외가 5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37,400원이지만 한 37,500원 정도 되는 이 매물대 바닥을 지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 4만 원 정도까지. 그러면 여기서 한 7, 8%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 아래쪽에 스토캐스틱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서 이제 이 정도에서 매물대 한 칸을 더 끌어내리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한 37,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이스트 소프트, AI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돼 있죠. 뭘 만드는 회사냐? 여러분들 알약, 뭐 RC 하는 알툴즈라고 하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우리 뭐 백신 이렇게 이렇게 오염된 거 그런 거 점검하는 그런 프로그램, 뭐 RC 뭐 이렇게 사진 편집하고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뭐 게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일반 포털 해놓고 있다가 컴퓨터가 이상한 포털을 이제 띄우면서 점검을 하고 클릭을 딱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포털로 연결이 되는 그 줌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 이스트 소프트가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쪽에 기대를 받으면서 이제 좀 주가가 움직였을 텐데 지금 AI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섰고요. 게임, 포털, 커머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단연코 AI 사업의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적을 보면 영업 수익 그러니까 매출이 작년에 887억 원에서 23년도에 92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 손실이 89억 원, 마이너스 89억 원을 기록하면서 2021년에 101억 원 흑자에서 22년에 마이너스 56억에서 작년에 89억 원 적자로 적자폭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포트를 하나 지난달 그러니까 3월 초에 나왔던 리포트 하나 보면 AI 휴먼으로 성장 기대 이런 제목으로 밑에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24년도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AI 휴먼, AI 교육 등 AI 신사업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서 역시 AI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수급 보면 그러나 개인만 34만 주 넘게 최근 한 달 동안 사고 있고 주가가 32,000원까지 갔다가 27,000원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고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이 많이 팔았고 역시 외국인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바뀌어야 주가가 반등할 것 같이 보입니다. 일봉을 보면 지금 주가 자리가 27,000원인데 아래쪽에 매물대 26,000원, 위쪽에 매물대 29,500원 사이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빠지면 26,000원, 오르면 29,500원 정도, 한 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6,000원에서 3만 원 정도 사이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 지금 딱 중간에 있는 자리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을 보시면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는 구간.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다면 3만 원 정도까지 주가를 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역시 아까 그것처럼 이제 시간의 거래를 좀 보면은 이스트 소프트는 1% 정도 250원이 빠졌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어쨌든 26,000원대 초반까지 주가가 밀리면 그때는 26,000원 정도의 바닥을 확인하고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네요. 두산 퓨얼셀. 우리가 두산 퓨얼셀 뭐 수소 회사죠. 지금 이 두산 퓨얼셀의 핵심 사업은 발전용 연료 전지 사업으로 발전용 연료 전지 기자재 공급 그리고 연료 전지 발전소에 대한 장기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수소 관련주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2023년부터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앞으로 수소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관련 시장의 성장이 더 가팔라질 거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야, 두산 퓨얼셀 수소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오랫동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을 볼까요? 작년까지 21년도, 22년도, 23년도 매출 계속 줄고 있고 영업이익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가 올해 매출액이 5,141억 원 사상 최대 매출 기록 깨고요. 영업이익도 235억 원으로 1,328%. 2020 제가 이제 파란색 하향 구간, 그다음에 노란색 상승 구간을 표시해놨는데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25년에 6,920억, 26년에 9,363억으로 매출액이 크게 늘고요. 영업이익도 뭐 659억까지 매년 거의 뭐 81%, 54% 이런 식으로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로 봐도 지금 23년도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도 올해 1분기 보세요. 영업이익 2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93.71%. 그런데 2분기, 지금 이제 1분기 끝났죠. 시기적으로 악재가 다 지나간 겁니다. 1분기 지나가고 2분기에 516% 영업이익이 3분기에 1125%. 그러면 이제 완전 바닥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리일 것 같아요. 리포트 볼까요? 실적도 수주도 상저하고 예상. 당연히 초반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고요. 아까 사업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청정수소 발전 입찰 왜 중요한가? 청정수소로 인정받는 원재료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발전소 입지의 선정부터 발전 설비의 선택까지 모든 의사결정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고요. 수급을 보면 개인이 계속 사고 있었고 한 달 동안 28만 주, 외국인이 10만 주, 기관이 39만 주를 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한 2주 정도 보시면 개인이 계속 팔고 있고 물론 금요일날 샀지만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은 최근 4일 동안 연속 사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전후 부분입니다. 그래서 19,500원까지 다시 밀렸던 주가가 25,500원까지 올라왔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이 보이고 연기금 3일 연속 사고 있죠. 금투도 최근에 사고 있습니다. 수급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기 시작한 지 이제 2주 지난 겁니다. 얼마 안 지났어요. 일봉 볼까요? 11월 1일까지 계속 빠집니다. 그냥 계속 빠져요. 그래서 16,050원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회색 121선 따라 하락을 합니다. 이번에 목요일날 회색선을 뚫자마자 위쪽에 61선, 초록색 61선을 다시 만나서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121선에 더 빠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121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21선에 지지를 확인하려는 자리. 121선이 25,500원이에요. 정확히. 근데 121선을 목요일날 뚫었죠. 61선에 눌렸죠. 근데 눌렸는데 금요일날 저가가 23,000원이었는데 종가 25,000원, 121선 25,000원, 121선에 딱 지지 라인에 붙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61선을 뚫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 자리 61선이 28,50원입니다. 28,50원 자리를 뚫는다면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41선 24,000원, 24,100원쯤 되네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24,000원까지 가면 20,000원에서 20%의 상승, 주가 상승 예상되고요. 다시 거기서 또 공방이 있겠지만 이걸 뚫으면 그 위에 있는 481선, 지금 481선 28,7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수급 바뀌죠. 실적 엄청 좋아진다고 하죠. 이제 주가 돌아서기 시작했죠. 그러면 살만하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그 길게 중장기로 가져가기 좋은 업종이자 대장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산 퓨얼셀을 신청해 주신 분의 그 어떤 심정 이런 것들을 알 것 같아요. 아, 뭐 눌려 있을 수도 있고 좀 물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멀리 보고 사볼까 하는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갖고 계시다면 홀딩 팔지 마세요. 팔 필요 없어요. 더 사야지 지금 사실은. 신규 매수 보신다면 어우 좋죠. 좋은 자리입니다. 길게 가져가세요. 그냥 걱정 마시고 이거는 잘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적 무조건 좋아지고 주가 바닥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두산 퓨얼셀은 길게 가져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개별 종목 악재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팔면 되죠. 뭐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손절가 잡아놓고 5% 이상 빠지면 5%만 손해보고 털어내야죠. 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뭐 무조건 뭐든지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걱정 없이 길게 그러니까 길게 가져갔을 때 무조건 수익이 나 이게 아니라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야. 확률이 높은 구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죠. 자, 오늘 좋습니다. 26분 조금 지났네요. 제가 그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막 서둘러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영상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가 만약에 만들면 밤 늦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오늘 못 만든다고 하더라도 진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아침부터 일은 7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점심 약속이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조금 애매해졌네요.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